반갑습니다. 오늘은 어깨에서 세 번째 신경포착 증후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신경통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 원인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근육이 뭉쳐가지고도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 혹은 근육이나 인대가 파열이 돼서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 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근데 신경이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통증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깨에서 나타나는 신경통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먼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신경통의 특징은 뭔가 감각이 좀 이상한 걸로 나타나요. 그리고 움직일 때 아플까요? 가만히 있어도 아플까요? 신경이 눌리면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근데 차라리 막 움직이면은 오히려 조금 또 아픈 걸 잘 몰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분들이 많고요. 또 감각 이상이 좀 뭐 찌릿찌릿하다든지 절절절하다든지 아니면 화끈거린다든지 시리다든지 이렇게 뭔가 아픈 거 외에 좀 이상한 감각, 뭐 둔하다든지 뭔가 궁실거린다든지 아니면 아예 뭔가 남의 살처럼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신경하고 이제 관계가 있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어깨를 뒤에서 본 그림이에요. 이게 날개뼈고요. 날개뼈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게 이게 이제 견갑 상신경이고요. 이 구멍 사이에서 쭉 나와가지고는 어깨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거를 우리가 애과신경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깨를 앞쪽에서 본 그림이에요. 그러면은 요 위에서부터 또 쭉 내려가는 신경이 하나 있는데 이걸 이제 견갑 하신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깨에서는 주로 된 신경이 요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일단은 견갑 상신경을 보면은 저 위에서부터 와서 이 날개뼈의 위쪽 와를 통과해 가지고는 우리가 극상근, 극하근 요 근육 두 개를 이제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경이 또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 관절 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 신경이 마비가 되거나 눌리거나 하게 되면은 어깨 관절을 정상적으로 좀 영양 공급을 못 한다든지 움직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관절이 굳어지는 병이 또 자주 올 수가 있어요. 관절이 굳어지는 병 대표적인 게 뭐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오십견. 그렇죠. 오십견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다 이런 기저질환들이 있고 난 뒤에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통증들은 어깨에서부터 바깥쪽으로 팔을 따라서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어깨 바깥쪽만 아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통증들이 주로 잘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육, 이 신경이 아예 마비가 돼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신경 공급이 안 되면은 근육 자체가 이렇게 위축이 돼 버려요. 근데 의외로 이렇게 요 극하근이 위축이 되어 있는 환자분들이 은근히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목욕탕 같은 데 가보면은 유달리 한쪽만 이렇게 여기가 쏙 들어가 있는 분들, 그러면 이제 신경 자체가 마비가 돼서 근육을 못 쓰다 보니까 이제 위축이 온 거죠. 그래서 신경을 다시 되살려주면은 또 서서히 이게 다시 차오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분들은 치료를 받으면 되고요. 또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게 서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냥 내가 왜 예전만큼 이제 힘을 못 쓰지, 그냥 늙어서 그런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와가지고 외견상 이렇게 비어 있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좀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죠. 자, 이제 견갑 하신경은 요 안쪽으로 들어가죠.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 견갑 하근을 지배를 하게 되고, 이제 요 앞쪽에 있는 정거근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신경이 눌리게 되면 통증이 바깥쪽을 따라 가지고는 손목까지 저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기가 쉬워요. 만약에 이제 이 신경도 마비가 돼서 근육이 위축이 되면은 이 정거근이 마비가 되면서 뒤에서 밀 때 한쪽이 이렇게 볼록 나오는 이런 증상들을 호소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신경통 중에서 어깨에서 나타나는 신경통 중에서 가장 빈번한 게 이 애과신경이에요.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그 두 신경은 그래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 애과신경의 문제를 일으켜서 오는 분들은 우리가 한의원에서 꽤 많이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바로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이게 이제 애과신경이라 그랬죠. 자, 잠을 우리가 보통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옆으로 주무시게 되면은 딱 우리 어깨 뒤에 이 신경이 나오는 여기가 눌리게 돼요. 근데 낮에는 막 활동을 하니까 눌리더라도 금방 풀리고 하는데 밤에는 저대로 눌린 채로 그냥 그대로 계속 주무시게 되면은 이제 신경이 마비가 되거나 손상이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저 신경이 나와가지고 바깥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딱 어깨가 요만큼만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딱 요만큼만 시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저 애과신경에 손상이 돼서 문제가 와서 그러는 거고요. 딱 요만큼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삼각근이 위축이 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또 한쪽 근육이 비어 보일 수도 있고요. 삼각근은 어깨를 들어 올리는 데 쓰이기 때문에 삼각근이 약화가 되면은 이제 습관적으로 탈구가 되기도 쉽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깨에 신경이 눌려서 자꾸 문제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옆으로 누워서 자면은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아픈 쪽, 어깨가 한쪽이 아프다 그러면은 되도록이면 그쪽으로 주무시지 않는 게 병을 더 진행시키지 않는 방법이고요. 다음에 어깨가 이렇게 라운드 숄더가 된 게 어깨의 대부분의 문제들을 일으켜요. 자, 이게 이렇게 꾸부정한 자세 뭐 때문에 그래요?
요새는 스마트폰 많이 보고 댕기죠. 컴퓨터 많이 하죠. 하니까 자꾸만 습관적으로 어깨를 좀 펴주고 어깨가 앞으로 라운드 되지 않도록 이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스트레칭을 앉아 계실 때 좀 자주 하면은 좋아요. 지금 있는 자세에서 어깨를 뒤로 젖히면서 쭉 고개도 한번 뒤로 젖혀보고 이 자세를 한 10초 정도 유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풀어주고. 그래서 앉아서 많이 생활하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자꾸만 어깨를 좀 펴주는 스트레칭을 해야지 이렇게 어깨에 문제가 나타나는 걸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경들은 대부분 근육 사이를 지나가요. 그래서 근육이 굳어지면은 신경을 누르고 이런 식으로 2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근육들을 자꾸 마사지를 해가지고는 근육결을 좀 풀어주면은 틀어주면은 또 이런 신경포착 증후군을 좀 스스로도 예방하거나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한의원에서는 일단은 해당되는 신경이 지나가는 근육들 굳은 거를 먼저 침으로 다 풀어줘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해도 풀어지는 간단한 경우들이 이제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정도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주겸약침을 쓰게 되면은 신경 흥분도를 우리가 좀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겸약침을 쓸 수도 있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도침이라는 걸 쓰는데 작은 끌이 달린 침이에요. 이걸로 신경이 눌려 있는 것들을 직접 이렇게 뜯어서 박리를 해주게 되면은 또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손상이 심한데 회복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공사를 하려면 재료가 필요한데 재료가 모자르면 또 공사가 잘 회복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아주 심한 분들은 이제 재료에 해당되는 약을 써주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대부분의 신경포착 증후군들이 이제 한의원에서 치료가 가능하겠죠. 자, 이제 이 어깨가 시리다 저리다 어깨가 쑤신다 어디 가면 되겠어요? 어깨동무한의원에 오시면 되겠죠. 자, 왜 어깨동무한의원에? 어깨가 아프니까 어깨동무한의원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한의원 혼자만 오나요? 옆에 사람도 같이 와야죠. 주변에 봐가지고 어디 아프다 싶은 분 있으면은 같이 어깨동무하고 오세요.